전부터 UX 관련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요. 용기 내어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부족하더라도 귀엽게 봐주세요. CMOS 진입은 F2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런데 F2가 없기 때문에 펑크션 키와 2를 같이 눌러서 진입을 합니다. 마치 데스크탑의 바이오스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고 간단하고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하드를 교체해서 60기가를 사용했어요. 기본은 U2인데 리볼빙에서 U77을 사용했었고요. 그 정도면 2D나 문서 작업에 무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15년에 나온 6세대와 비교하더라도 성능이 10배 차이에 그래픽은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부팅은 멀티 부팅으로 윈도우 XP와 도스를 사용했어요. 윈도우 10을 설치해서 쓰신다는 분도 계셨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설치해서 썼을 때는 너무 느려서 실사용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윈도우 7을 만약 깔게 되면은 웬간한 드라이버는 자동으로 다 잡고 인터넷 등의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메모리가 1기가라서 윈도우 7은 조금 버겁고 XP 정도 돌리는 게 제일 적합한 것 같습니다. 소니 파우치를 예전에 썼는데 부드럽고 생활기스는 보호가 됩니다. 가볍고 부드럽고 그리고 떨어뜨리면 그런 불안함이 좀 있었죠. 그래서 두 번째로 구했던 가죽 케이스. 액정 보호되고 뒤쪽 기스도 보호가 되긴 하는데 가볍고 다 좋은데 뭔가 싼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의 쓰지 않았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걸 쓰자 싶어서 구했던 케이스가 바로 요겁니다. 상태도 좋고 튼튼하고 무게는 고려하지 않고 만든 케이스입니다. 차로 이동할 거면 무게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 케이스가 좋은 게 그대로 사용하기도 편하고 대용량 배터리를 끼고 있어도 되고 고무줄로 되어 있어서 꺼내기도 편합니다. 사용성은 상당히 좋았어요. 열 배출 위한 구멍도 많이 있었고요. 가죽도 기스가 잘 안 나고 튼튼했습니다. 단지 본체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거 빼고는, 그리고 케이스 자체가 수첩처럼 생겨서 모양새도 나고 당시로서는 필수템이었다 싶습니다. 꽤 오래 사용했는데도 질리지 않던 케이스였죠.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하드 케이스, 우연히 저렴하게 구입을 했었는데 가볍고 튼튼하고 사이즈가 딱 맞습니다. 상당히 만족스러운 케이스입니다. 지퍼가 두 개가 있는 데다 높이감이 있어서 넣어둔 상태에서도 충전이 가능했죠. 소니 UX는 핸드헬드 계열이라서 들고 사용하는 PC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놓고 사용할 때는 도구를 사용하거나 크레드를 사용합니다. 가지고 다닐 때는 크레드를 부착한 상태로, 그리고 세울 때는 삼각형 형태로 접습니다. 바닥이 좀 미끌미끌하지만 간단하게 잘 세워지고요. 건들지 않는다면 넘어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세워서 쓸 때는 블루투스 마우스나 키보드와 연결해서 쓰면 작업하기 편합니다. 하드가 60기가지만 용량 걱정이 없었던 게 USB 메모리도 사용이 가능하고 TF 메모리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소니 메모리 카드 슬롯까지 있어서 용량은 걱정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니 UX를 꽤 오래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업무상 사진 촬영을 자주 하게 되는데 사용했던 메모리가 TF 메모리였기 때문에 바로바로 사용하고 편집하기 좋았었고 제대로 찍혔는지 확인하기도 꽤 좋았었죠. 입력 장치는 노트북하고 동일합니다. 블루투스는 상당히 잘 되고요. 마우스, 키보드, 캠코더 이렇게 연결을 해도 혼선 경험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인터 스틱도 사용이 가능했고요. 지금은 소멸한 감압식 터치도 됐었고, 더 세부적으로 작업을 하고자 했었다면 본체 뒤에 있는 펜을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펜으로 터치도 가능하고요. 간단한 그림 그리기도 가능합니다. 사용자 편의를 극대화해 주었었죠. UX에는 두 개의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본체 상단의 캡처 버튼을 누르면
셔터를 누르듯 찍히게 되는, 해상도가 30만 화소인데다가 사이즈가 작아서 카메라 있구나 정도로 하는 게 좋습니다. EX 장점 중 하나가 쿼터키가 있는 건데요. 이게 적응도 어렵지 않고 속도도 잘 나옵니다. 더군다나 물리 키보드라서 그 누를 때의 아날로그적 느낌, 지금도 기분이 좋죠. 아직도 UX를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리 키보드입니다. 타수는 150 전후로 나오는데 오타율은 휴대폰 누를 때보다 적습니다. 핸드헬드 PC를 쓰게 되면 필연적으로 런처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주 쓰는 프로그램을 미리 등록해서 바로바로 쓰기 위한 거죠. 소니에서 제공하는 기본 런처도 쓸만합니다. 소리나 밝기 조절도 같이 지원하고 세련되었죠. 그리고 특수키 적용시켜서 같이 쓰기도 편했습니다. 휴대용에 적합한 몇 안되는 런처죠. 저는 팟플레이어라는 런처도 같이 썼습니다. 유료긴 한데 런처가 참 알차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자동차로 이동할 때 극강의 효율을 보여주었죠. 기능도 다양하고 리소스도 많이 먹지 않고 사용하기 좋았던 프로그램입니다. 오래되긴 해도 당시 프로그램들은 잘 돌아갑니다. 음악을 듣는데 주로 써서 AIMP를 주로 사용을 했었고, 그전에는 위앰프를 주로 사용했었죠. 기능도 충분하고 스킨도 재밌는 게 많아서 저처럼 막 쓰기에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커피 로스팅 할 때 체크용 프로그램도 잘 되고요. 그리고 자주 사용했었던 스케치업, 처음엔 무료로 버전업을 계속 하더니 유료로 바뀌다가 지금은 월 사용료로 바뀌었죠. 그래도 온라인용은 아직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카페 오픈할 때 주로 썼는데 지금은 더 세련된 기능이 많아서 활성화된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트위버, 그리는 걸 좋아해서 끄적끄적하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화면이 작다 보니 확대, 축소하면서 그리곤 했었습니다. 컴퓨터에 직접 그려넣는 그런 재미가 있었죠. 그 외 오피스나 한글은 당연히 잘 돌아갑니다. 화면이 작더라도 물리 키보드가 있으니까 작업은 어렵지 않았어요. UX를 사용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도스 모드입니다. 특유의 도트 질감이 좋다고 해야 할까? 그래서 도스 게임 등을 할 때는 UX를 주로 사용하곤 했었죠. 윈도우 95가 나온 후에도 도스 쓰던 분들이 많았었고요. 윈도우 98이 나온 후에야 서서히 도스가 사라졌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컴퓨터 쓰셨던 분들이라면 도스 안 써보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XP부터는 도스 지원을 안 하면서 도스 부팅을 하거나 도스박스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시킬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워낙 성능이 좋아지고 있어서 도스용 프로그램은 휴대폰에서도 잘 돌아가더라고요. UX로 게임을 하는 건 좀 불편합니다. 특화되었다 싶은 게임들도 많긴 한데 그런 건 취향을 또 많이 타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2010년대 이 2D로 된 게임은 거의 다 실행이 되어지고요. 3D로 된 게임은 2005년 이전 거는 거의 실행이 되고, 그 이후의 게임이라도 외장 그래픽이 없어도 되는 단순한 게임들은 실행이 됩니다. 앨리스나 둠, 히트맨, 맥스페인 등은 실행이 돼요. 온라인 게임으로는 당시 와우까지는 실행을 해보았습니다. 레이싱 게임은 대부분 실행이 되었습니다. 조그만 화면 안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꽤 귀엽고 재미납니다. 콜린 맥랠리 2까지는 무리 없이 실행이 되고요. 4부터는 조금 버겁고 그 이후로는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두의 디아블로, 렉 없이 언제나 잘 실행이 되고요. 스트레스 받는 날에는 날 잡고 하기 좋은 게임이었죠. 하다 보면 끄기 어려운 게임이죠. 그리고 UX의 수명을 늘려주었던 삼국지, UX로 하기엔 정말 좋은 게임입니다. 수성하거나 공략하는 건 정말 묘미 중에 하나죠. 2D 에뮬레이터는 거의 모두 실행이 됩니다. 플스1은 실행되고 3DS, PSP는 실행이 안 됩니다. 세가 모델 1, 2는 실행이 잘 되는데 몇몇 게임에서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리고 맘에보다는 파이널번을 실행하는 게 실제 플레이에 좀 더 편합니다.